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여성 240여 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지만 생존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그중 나눔의 집에 머물고 계신 분은 4분뿐인데요. 이 할머니들이 30여 년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지난달 나눔의 집 법인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양로시설 지원 기준과 이사 선임 과정 등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경기도에 요청한 광주 시민의 주민감사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보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보자 등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10명 미만 시설인데 양로시설로 지원해주는 것은 규정 위반 아니냐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감사 청구를 해가지고 할머니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 예산 등 많게는 시설 운영의 50%에 달하는 사업비 지원이 하루아침에 중단된 겁니다. 노인복지법의 무료 양로시설의 기준에 의거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로 해서 양로시설 운영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고 최소한 10인 이상은 입소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 노인요양시설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명 이상이 거주해야 지원 가능한데 현재 4명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나눔의 집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광주 시민이 밝힌 주민감사 청구 이유입니다. 당장 시설 운영비는 융통이 가능하지만 운영비 지원 여부가 시설 존폐까지 연결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중으로 결정되면은 시설을 폐쇄를 해야 돼요. 연동되는 겁니다. 반드시 전원 조치돼야 되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근 30년을 사신 거잖아요. 평균 나이 95세인 할머니들은 오랜 친구들을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 이제 몇 명 남지 않고 거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머물 곳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992년 개원 이후 나눔의 집에는 주소를 옮겨 생활한 할머니 20여 명을 포함해 30여 할머니가 생활하기도 했지만 2017년 7월 김군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법적 지원 인원에 미달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폐지라든가 전원 조치를 하는 게 일반 시설에서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눔의 집 자체가 일반 어르신들하고는 다른 역사성이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들도 나눔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그런 주장을 계속해 오셨고 보호자들 또한 마지막으로 잘 모셔주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들이 좀 컸던 거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 그 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하지만 지원은 계속 했던 광주시는 노인복지법에 맞지 않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법률 등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지속하며 관계 부처와 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한계가 많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분들이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에 대한 지원 등은 많이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보호해주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를 시행령에서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생계 지원에 집중된 법으로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시설과 할머니들의 뜻을 이을 기념사업 지원에 따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심의할 여성가족부가 존폐 갈림길에 있고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나눔의 집의 경우 피해 할머니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노인복지법뿐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